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형식은 짧은 수필의 형식으로 들려드릴 테니 힐링하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봄, 인생 2막의 아름다운 시작.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방안을 고요히 밝히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5시 30분, 몸에 밴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서둘러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봅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늦지 않았던 출근, 매일 아침 서둘러 준비하던 일과가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퇴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뭐 하면서 지내실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드디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웃음 뒤에는 작은 두려움도 숨어 있었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을 통해 정의되던 나의 정체성,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퇴직 후 첫 한 달은 마치 긴 휴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늦잠도 자고, 미뤄뒀던 드라마도 보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구나.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정해진 일과에 따라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어진 자유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가끔은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가 해가 저무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에 이끌려 동네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죠. 아침 일찍 나온 탓에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벚꽃 잎이 살랑이는 길을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쫓겼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산책 친구들이 생겼답니다. 김씨 할머니는 3년 전에 혼자가 되셨다고 해요. 40년을 함께 한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서 1년 동안은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가 흑백 영화처럼 무채색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아침 산책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왔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게 하루의 낙이 되었더라고요. 이제는 전국 각지의 둘레길을 다니는 등산 모임까지 만들었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40년간 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처음에는 무척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사람들과 회의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상추 한 포기 키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땅을 임대해서 텃밭을 시작했죠. 이제는 봄이면 상추랑 쑥갓, 여름이면 고추랑 가지, 가을이면 배추랑 물을 심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는 특별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68세 이영애 씨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그녀는 이제는 수채화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도 없었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생각했죠. 퇴직하고 나서 우연히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다는 영희 씨.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실력이 늘었고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답니다. 처음 전시회를 열었을 때 30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저희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요. 요즘 시대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이제 유튜브 스타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가르쳐 줬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는 것부터 편집하는 것까지요. 이제는 제가 요리하는 영상도 올리고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댓글로 할머니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라고 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죠.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온라인으로 장보기도 하고 심지어 운동 수업도 들을 수 있답니다. 집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할머니는 작은 강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많이 달라지셨대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친구가 제 삶의 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산책이에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 작은 친구가 있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산책도 하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혼자 살다 보면 식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반찬 품앗이 모임도 그중 하나죠. 각자 잘하는 반찬 하나씩을 만들어 나누면 적은 비용으로도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한 고민거리죠. 하지만 현명한 소비 습관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은 닫기 전 1시간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아시나요?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면 영양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작은 재능으로 용돈벌이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뜨개질을 잘하시는 분은 아기 옷을 만들어 파시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죠. 심지어 예전 직장 경험을 살려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시작된 당신만의 시간들. 서두르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면서 당신만의 행복을 천천히 만들어 가보세요.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거나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당신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제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힐링이 되셨을까요? 제 채널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니까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